제2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3회 그 기출문제는 다들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아직 못 풀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절대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뭐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아니요, 10분 정도 걸립니까? 아무튼 금방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3회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난이도가 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22회도 쉬웠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전회 차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보니까 요번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쉽게 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뭡니까? 유물 유적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이 농경문이 청동기가 나오죠. 자, 농경문이 청동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실제 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걸 연결해가지고 걸어 놓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깨졌죠. 그래서 요 위에 이쪽에 보면 사람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토기죠. 토기가 있었다는 얘기고 토기에다 뭘 넣는 사람.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무늬 토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밭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밭이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고 뭔가 농기구를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농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유물이 농경문이 청동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물론 시간이 안 되시겠죠. 다들 공부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자, 1번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 구석기와 신석기 때 평등사회. 청동기는 계급사회. 두 번째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으니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돼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부터 토기를 사용했다. 3번 잔석기를 사용해서 중석기 시대죠. 짜잘한 석기가 출현했는데 이 중석기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구석기에 포함되죠. 우리는 뭐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공부하지 않고 구석기, 신석기로 공부를 하는데 중석기는 구석기 일부로 보고 있다라는 거. 거푸집을 사용해서 무기를 제조했다라는데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다섯 번째 보시면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으니 이게 신석기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 미출군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고 한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갑니다. 철을. 시장에서의 매매는 또 철을 화폐처럼 이용하지요.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환이죠. 사만 중에 변환해서 철의 생산이 뛰어났고 철을 수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1번.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해 지역에서 변환, 그리고 구야국, 그리고 가야로 발전하는 것. 자, 두 번째. 읍군과 삼로라는 지배자는 옥저와 동해지역. 읍군, 삼로, 군장. 자, 세 번째. 일책 12법, 부여.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고구려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부여로 나오니까 부여. 자, 네 번째, 당궁, 과마, 반어피는 동해의 특산품이죠. 동해.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동해. 그렇죠, 동해. 10월 무천. 그래서 이제 1번 정답, 우리가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주 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했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 자, 여기에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을 했다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고조선이 있었고, 그렇죠? 자, 가의 후 역시 후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치려고 했어요. 이것들이 근처에 오네. 이렇게. 자, 대부 예가
간암으로 중지하고 예를 파견해서 연나라를 설득하니 연나라도 침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외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은 어느 나라다?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꽤 조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렇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으니 책화는 동해. 그래서 자, 두 번째, 오부가 연합한 연맹국가 어디 있습니까? 부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구려도 연맹국가 왕이 등장을 했던 오부족 연맹체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지방 통치를 위해서 담로를 두었다. 지금 뭐 백제 6세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으니 무령왕. 자, 네 번째. 왕 아래 상가 고추가 고구려지요. 고구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으니 이것이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 4번은 다음 자료에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풀면 됩니다. 자, 세상이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 자, 중국의 왕이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대요. 자, 두 번째 사료 열하일기의 내용인데 양만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맞침에 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양만춘 나왔으니까 안시성 전투입니다. 7세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당태종. 당의 태종이 쳐들어와서 누구? 양만춘이 화살을 쏴서 당나라 태종, 당시 당태종의 눈을 쐈죠. 이렇게 된 내용을 지금 적어놓고 있다. 자, 1번 전연이 국내성을 침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고구려 때 상황이에요. 고구려 4세기 고국 원왕 때입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 때 뭡니까? 전현이 쳐들어왔다라는 것. 두 번째, 한 무제가 왕검선을 함락했으니 일단 고조선의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세 번째, 수양제가 소요동성을 침공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인데요. 고구려 누구와? 수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당태종 양시성을 공격했다. 안시성 전투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략하였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되는 7세기 상황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멸망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고구려 멸망 마지막 왕 7세기 보장왕. 그렇죠? 자,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미출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받침돌과 6명의 몸돌로 구성된 이 유물에는 한 인물의 순교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목에서 흰피가 솟는 모습이 삼국유사에 전하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보물 지정으로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뭡니까? 2차돈의 순교죠. 2차돈의 순교입니다. 당시 이 6세기 신라 버풍왕이 나와 있죠. 버풍왕 때 2차돈이 순교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부처님이 노한 거니까 불교를 공인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목을 쳤는데 목에서 흰피가 쏟아나고 꽃비가 내리고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버풍왕 때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불교 공인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 자, 첫 번째. 왕호 전축국전을 저술했다. 누굽니까? 혜초입니다. 혜초. 자, 두 번째.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 성왕 때죠. 그래서 성왕 때 누구? 노리사치계. 자, 세 번째.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노력을 했던 원효 무예가. 네 번째. 부석사를 건립하고 화엄 사상을 전파했다. 의상의 화엄종. 다섯 번째,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니 이것이 누구다? 2차돈의 순교, 2차돈 얘기다. 자, 여섯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니까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고구려 장군총의 내용입니다. 장군총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측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고구려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근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현재 그 중국 지안 지역에 있죠. 지안, 지반, 국내성 지역에 있고, 이 형태는 어떤 고분이죠?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래서 7층 높이로 이렇게 쌓는 것이 일반적인 고구려 돌무지 무덤 장군총. 1번.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남조 영향 벽돌 무덤. 그래서 무령왕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으니 돌무지 덧날 무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세 번째. 널방과 벽에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 있으니 방이 있어야겠죠.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보시면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뼘거리가 많이 돼 있으니 그것이 돌무지 덧날 무덤이다. 겉으로 볼 때는 산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서울 석촌동에 있는 백제 돌무지 무덤 양식이 이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군총과 백제, 그래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유민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백제 송파에 있는 석촌동 고분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거죠. 7번 문제. 자, 밑줄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봐봐라. 중국 지린성에서 발해 황후 무덤입니다. 지린성 허룽시 룽토우산 고분군의 발해국 3대 문왕 부인과 9대 간왕 부인 묘지가 출토되었는데, 간왕 부인 묘지에서 발해국 순목 황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황후. 그렇죠? 이는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 강대함, 발해가 황제다라는 황제국,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뭐 연호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겠죠? 자, 기억번. 자,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발해와 당과의 친교관계, 그렇죠? 친교관계를 나타내주는 정도지, 발해가 엄청나게 대국이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죠? 니은, 이난, 대응 등의 연어가 사용됐으니 연어를 썼다는 것은 당시 발해가 강대했음을 얘기한다. 다시 얘기해서 황제국이었음을 얘기한다. 디귿번, 정희의 공주 묘비에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황제국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 자, 리을번 보시면 발해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교통로, 역시 요 발해와 신라의 친교 관계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무슨 발해가 황제국이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에는 또 역부족인 자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8번.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주시는 도로 이름에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교동에서 우화동, 삼가에 이른 길은 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는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견훤의 후백제지요. 후백제. 자, 그렇다면 인물을 물어봤습니까? 나라를 물어봤습니까? 인물을 물어봤죠. 그러면 견훤에 대해서 풀어라 라는 거죠. 1번. 양길에 휘하여서 세력을 키운 궁예죠. 그래서 고려 태조, 저 후고구려 궁예. 자, 두 번째. 후당 5월들과 국제적 교류를 했다라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죠. 이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후백제는 국제적으로 그 세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소를 설치했다. 요거 궁예가 이제 그 국호를 이제 맞은 태봉으로 관절을 또 고치는데 이름을 국호를 자, 이 태봉에 뭐 조선의 의정부가 있듯이 태봉의 최고 관서를 만들어요. 그것이 광평성입니다. 그래서 광평성 밑에 여러 가지 기구를 두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은 지금까지는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광평성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평성 체제는 후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나주를 점령했으니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죠. 아직 태조는 안 돼요. 그렇죠? 궁의 휘하에 있었던 왕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쳤다.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이죠. 그렇죠? 자, 고려 태조 왕건. 그래서 왕건이 그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는 신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 정책을 전개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훤과 관계되는 것은 2번이 정답이죠. 9번 문제로 갑니다. 가나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흥운동인데요. 오골성이 있고 한성이 있고 임존성, 주류성, 금마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윗동네는 어떤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자, 아랫동네는 백제부흥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성의 가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 한성에는 건모잠이 그 고현무와 함께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지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고구려 부흥운동. 그래서 건모잠. 백제 그 임존선에는 흑치상지입니다. 그래서 도침 복신과 함께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해서 백제를 살려보자 라는 것이죠. 자, 기억번. 건모잠이 고구려를 세우고 다시 세우자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건모잠 맞고요. 니은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것은 주류성에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있죠? 주류성. 나번 아래 있는 것이 주류성 체크되어 있죠? 이쪽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디귿번. 흑치상지가 백제부흥운동을 이끌었다. 그렇죠? 흑치상지의 내용이잖아요. 자, 리을번.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 왕으로 임명된 것은 저 익산 지역 있죠? 거기에 이제 금마저인데 금마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익산 그 지역인데요. 여기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죠.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흥운동과 백제 부흥운동을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다면 여기에서는 헉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외교통상부는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고려 초의 문신 누구를 첫 번째로 선정했는데 성종 때 외교로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영토를 확장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고려 시대 외교 단판 서희지요. 자, 서희의 외교 단판. 그래서 거란이 1차 침입을 했지요. 그래서 소선여행이 왔을 때 서희가 말로써 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리고 강동 육주도 확보를 했었다라는 내용. 자, 1번 볼게요. 동령부를 회복했다. 당시에 이제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의 반원 정치. 자, 두 번째.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조선의 세종 때지요. 사군육진. 자, 세 번째. 강동육지를 획득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 번째 볼게요. 동북구성 윤관과 관계 있죠. 윤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해버렸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국민왕 때 누굴 보냅니까? 유인우 장군을 보내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전련 이북의 땅을 다시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10번에 3번. 11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기행문의 소재가 되는 불상으로 옳은 것. 자, 오랜만에 경주를 찾아 토암산에 올랐는데요. 동해바다의 푸르른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청초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길을 따라 걷다가 고유섭 선생의 글자가 새겨진 비석을 봤는데 우린 무엇보다 잊어서 안 된 작품은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주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불상. 한번 그러면 경주에 있는 불상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1번. 요것은 백제걸로 서산에 있는 서산마의 삼존불이죠. 서산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이 경주 불국사 석굴암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고. 3번. 요건 어디예요? 고려시대 불상으로서 논산에 있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자, 네 번째. 요건 어디에 있습니까? 고려시대 안동에 있죠. 안동의 이천동 석굴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으로서 고려 것이요. 고려 불상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2번하고. 그렇죠?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였다라는 거죠. 신라의 양식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12번 문제 들어갈게요. 12번. 밑줄군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연종이 나옵니다. 이연종.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이연종 하면 누군지 알겠다라는 거죠. 국민왕 때 이연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좌우를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독대를 청해요. 근데 그때 왕이 그래라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독대를 받아들이죠. 그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원컨대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시고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기뻐가지고 요 하사를 막 하고요. 막 비단 막 화사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국민왕 때입니다. 그렇죠? 국민왕 때 이연종. 자, 1번 주자감을 세웠다라는 거죠. 발에. 자, 주자감 대학교죠. 대학교니까 누가 세워야 돼요? 문왕이 세워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자, 두 번째. 만건당은요. 고려 충선왕 때 세웁니다. 연경에. 자, 세 번째. 소격설 폐지했다. 이것은 이제 조광조. 조광조의 개혁 정치죠. 그러니까 이제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정도. 그때. 자, 네 번째 보시면 독서상품권을 실시하였다. 신라 원성왕이지요. 원성왕 때 능력에 따른 그렇죠? 국학 졸업생 성적에 따라서 관리 채용을 하는 제도. 다섯 번째 정등승 이문서를 폐지했으니 국민왕이다. 그렇죠? 국민왕의 반원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12번에 국민왕의 정책 5번이 답이 되지요.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동명왕은 이는 신이 함으로 나라를 동명왕의 일은 신이 함으로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거냐. 따라서 시로 남겨서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출처가 어디예요? 동명왕편입니다. 그렇죠? 자, 고려시대 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지요. 자, 이규보는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기, 최씨 무신집권기 때 그때 활약했던 문신이다라는 거죠. 그 최씨 무신정권기 그 최충원은요 문신을 등용을 합니다. 왜 등용을 하죠? 당시에 그 문신을 등용을 해가지고 그 자신의 반대편에 있었던 문신들을 견제하죠. 그래서 문신을 등용해서 문신을 견제하려고 했었다. 자, 그래서 이 무신집권기의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래서 역사의식이 어떻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다. 동명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1번. 기존치로 서술됐다? 아니에요. 지금 써있는 것처럼 시로 남기겠다. 그렇죠? 운문체입니다. 자, 두 번째, 고구려 계승 의식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고요. 세 번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지금까지 삼국사기다라는 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네 번째 보시면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가 기록되었는데 삼국유사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다섯 번째,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었다라는 건데
요것은 뭐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승휴의 제왕운기는요,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 역사를 대등하게 수록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었다,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튼 틀리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 14번 문제로 갈게요. 14번. 자,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이 탑의 복원은요, 국내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했는데, 이 탑의 복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4세기 경기 개성 부서상의 4차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자, 1907년 때 일본으로 밀반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베델 등이 국내 언론에 석탑 약탈 기사를 보도해요. 그래서 얘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918년에 경복궁으로 옵니다. 이상하죠? 경복궁에 와요. 그리고 1959년에 경복궁 내 전통 공예가 앞에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경복궁 앞에 세워졌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려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 입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1번. 이 내용은 아셔야죠. 그래서 일본에 반출됐다가 들어와서 고려 때 탑임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앞에다가 복원을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박물관, 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라는 거. 자, 1번.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자, 2번 보시면요. 이것은 다보탑. 요거 모르시면 안 되죠. 지금 10원짜리인가요? 옛날에 10원짜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10원짜리에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10원짜리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3번. 요것이 이제 발해 영광탑이죠. 5번이네요. 발해 영광탑. 시험 잘 나옵니다. 이 영광탑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데, 영광탑은요, 우리 그 고유의 모습과는 좀 틀리죠.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발해 탑이에요. 네 번째, 요것이 이제 고려 월정사 팔각구층 탑이죠. 월정사 팔각구층 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탑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그가 왕이 돼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하륜 등이 정하기를 정몽주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었고, 정도전의 난에 만일 그가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청하건대 그를 세자로 삼아라. 하륜이 얘기합니다. 자, 임금이 말합니다.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그래서 도승지에게 도당에 전지하였다라는, 도당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정종실록. 도당은 예전에 도병마사에서 고려에서 도평의사사로 오고, 그 도평의사사가 또 도당이란 말로 또 쓰이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 와서. 자, 아무튼 정종실록에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 세자로 삼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종 때 세자로 삼는 사람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그 5번째 왕자죠. 여기 정종은 방과 2번째. 그러니까 이제 형과 아우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 초잖아요. 조선 초에는 그럼 왕세제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제, 청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세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양자를 삼아요. 동생인데 양자를 삼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의 형태로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방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사병을 역파합니다. 태종이 사병을 역파하지요. 그러니까 맞고. 자, 2번째 칠정산을 간행했다. 세종이지요. 세종 때 역법서. 자, 3번째 홍문관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했다라는 거죠. 4번째, 집현전을 폐지했다? 세조가 폐지하지요. 세조. 연산군도 뭐 쓸데없다 그래서 폐지하기는 하는데, 경연. 자, 아무튼 세조 때 집현전 폐지. 5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라는 건데,
자,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시작은 세조인데 지금 완성하고 반포했다라고 했으니까 반포는 누굽니까? 성종이지요. 지금 성종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동지디 105일째 되는 날. 이게 뭐예요? 한식이지요. 한식. 그래서 동지는 양력 이제 12월 22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 이제 한식입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 날이죠. 가가 되는데 하루 전날을 취수기를 한다. 가에 이르러서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금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부럼을 깨고 오곡밥을 지어 먹었다. 정월 대보름이죠. 대보름. 그래서 1월 15일. 자, 두 번째 팥죽을 쏘아 먹었다.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양력 12월 20일. 밤이 제일 긴 날. 세 번째,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 둘러봤지요. 자, 네 번째,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띄었어요. 단오입니다. 5월 5일. 자, 5번. 귀발기 술이라 해서 데우지 않는 술을 한 잔 마셨다라는 거죠. 대보름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고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이덕응이 누군지 모르죠. 평소 대윤, 소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유님이 제게 이르되 경원대군이 왕에 올라 이렇게 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윤과 소윤이지요. 그리고 소윤이 있는데 자,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고 진행을 했다. 이것이 뭡니까? 을사사화지요.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윤 큰 윤씨 그래서 인종 때 외척 그리고 소윤은 그 명종 때 외척 이렇게 돼가지고 뭐 외척끼리 이렇게 했는데 뭐 을사사화다라고 아시면 돼요. 명종 때입니다. 자, 1번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되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연산군 때 무오사화죠.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하려다가 발각돼서 훈구파가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화를 입은 사건이 무오사화. 두 번째, 위훈삭제 발발해서 발생했다. 김효사화죠. 중종 때 조광조. 그래서 위훈삭제 사건이 있었다. 세 번째,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거 정확하게 을사사화가 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패비훈 씨 사건이 갈등이었는데 연산군 때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됐었구나를 알고 사화가 일어나니 그것이 가짜사화. 다섯 번째,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계획이 선조 때죠. 선조 때 이조전랑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동인과 서인이 갈렸다. 그래서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1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그림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자유롭게 구현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거지요. 그래서 누가 그렸어요? 안견, 도화서 화원, 안견이 그렸다라는 거죠. 이름하여 묵류도원도다. 그래서 현재 그 일본에 소장하고 있다. 일본이 소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18세기 그림이죠. 그래서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1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거는 누굽니까? 이것은 강세왕이죠.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 혹은 영통골 입구도라고도 하는 것. 그래서 서양화 기법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3번은 이 매화초옥도예요. 19세기 조희룡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화초옥도. 자, 4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김홍도의 그림이죠. 김홍도의
단양 팔경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옥순봉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5번. 이것이 목류도원도죠. 누구든지 다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셨으니까. 안 하셨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기본이잖아요. 책에, 모든 책에 이 그 그림이 없으면 책이 아닌 거지요. 그렇죠? 책이 다 그림이 나와 있다. 자,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처음 가를 정할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약문을 보여줘요. 이후 몸가짐 바르게 해라.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며 약계에 참여를 시키고 이들은 서원에 모아놓고 서원도 나왔어요. 약법을 정한 다음 도약정, 부약정 이렇게 해서 뽑는다라는 거죠. 율곡전서에 나와 있으니 조선시대에 그 향촌 지역의 뭐 약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향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촌의 자치규약 얘기구나. 향약, 가는 향약.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철폐되었다. 이것은 서원이죠. 그래서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에 뭐 47개의 사익서원만 남기고 싸그리 다 없애버린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 자, 두 번째. 지방사족이 주로 직임을 맡았던 것이 향약. 세 번째. 향촌의 살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향약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지배층, 지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했으니 뭐 덕업삼권, 그리고 과실상규, 환난상휼,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예속상교. 그렇죠? 그래서 4대 규약이 있었다라는 거. 4대 덕목. 다섯 번째, 주민통제와 교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뭐 안 좋은 이상한 일들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유양소에, 그러니까 그 지역 동네 양반들이 모여서 야, 모이자, 법 만들자 라고 하니 그것이 뭐예요? 향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나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약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향약도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무릇 경성에 거주해서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시산을 막론하고 현직 관리를 막론하고 과에 따라서 과전을 받는데 지금 공양왕 때예요. 그러니까 공양왕 때 과전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책이었죠. 정책. 자, 1번. 춘주위답을 지급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민족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전주와 시지 고려의 전식과잖아요. 경종 때 시전전식과. 자, 세 번째. 인품과 관품을 고려해서 지급했다. 역시 시정전식과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 세금을 거두어서 수조권자에게 봉급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 관수관급제지요. 수조권을 국가에서 걷어버렸어요. 다시 내놔. 그래서 국가에서 징수받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시행됐다. 자, 5번. 경기지방에 행정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으니 그것이 과전법이에요. 경기지방에 행정한다라는 거죠. 자, 2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명의 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 사신 일행도 배에 올랐다. 명과 조선. 그렇죠? 이에 앞서 사카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왔고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보내겠다 하더니 이게 이제 우리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글이구나. 그렇죠?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더니 이때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자 목놓아 오른 포로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보세요. 명나라가 있지요. 그리고 일본 외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이 있는데요. 자, 이들의 관계가 이제 급전개가 되죠. 처음에는 명예사신이 오르고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냐면 뭐 협정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협정이
아래쪽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결렬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화친이 성사되지 못하니까 포로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죠. 일봉왕한 일기인데 이것은 이 내용이죠. 임진왜란 때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임진왜란 때 휴전협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휴전협정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휴전협정이 어떻게 됐다? 결렬돼 버렸다라는 이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자, 이 휴전이 결렬됐으니 애들이 다시 재침하겠죠. 그래서 정윤년에 일어난 외놈들의 재란이다.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그럼 정유재란에 대한 내용을 풀어봐라. 자,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으니 이것은 세종 때지요. 훨씬 이전. 자, 두 번째 삼별초가 강화도에 상전했으니 이곳은 고려시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중종 때입니다. 그래서 중종 때 삼포회란 선조되죠. 자, 국경 일대에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으니 고려 때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 고려시대. 다섯 번째, 자,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승리. 그렇죠. 명량해전에서 정유재란 이후에 명량해전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순신이 우리 13척 가지고 330척을 격파한 엄청난 대단한 대첩, 명량 대첩, 정유재란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5번 정답. 자, 22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가가 실시됐는데 배경, 박납으로 인한 농민 부담이 증가되었다. 전쟁과 기근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되고요. 지금 박납의 폐단, 과정은 광해군, 경기도, 그리고 맨 아래 보니까 숙종 때 전국 시행 나오죠? 영양, 경제가 발달했다. 뭡니까? 대동법이죠. 자, 대동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 대동법은 공납에 대한 납부죠. 그래서 박납의 폐단 때문에 이런 그 대체 납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대신 쌀, 그리고 동전 혹은 비단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 미포전. 자, 1번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군역에 대한 내용, 균역법이 정답. 그렇죠? 그러니까 대동법이 아니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에게 결적을 부과했다. 결적은 이 균역법으로 인해서 균역법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반으로 징수되는 세금이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작, 그걸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에게 다시 전가시켰던 균역법. 세 번째,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1결당 미국 12두를 납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공납인데도 불구하고 땅에다가 기준을 두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전분 6등법이죠. 자, 세종 때지요. 다섯 번째 보시면 풍요에 따라서 전세를 9등급, 이것은 연분 9등법이죠. 그래서 둘 다 세종 때입니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자, 우리가 이제 23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 이 자료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기록한 건데요. 가부개혁 이후부터는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은 승정원에서 기록한 문서니까 뭐 승정원 일기 아닐까요? 자,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에서 있었던 왕과 신하의 관계의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다. 일기식으로 일과를 다 적어놓은 그 문서가 승정원 일기다라는 거죠. 1번, 인조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다. 인조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다. 자, 임란 때, 일단 임진왜란 때 승정원 일기는 다 소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언제? 선조 이후니까 인조 때. 그렇죠? 인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이 일기만 현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조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다. 현존한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국왕과 신료들이 열람할 수 있었고요. 다른 것과 조선왕조 실록과는 좀 틀리죠. 세 번째, 시정기나 사초 등을 토대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래서 그 왕이 승하했을 때 승하한 이후에 춘추관 내에 실록청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뭐 모든 사초 기록 등을 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편찬하기 시작하는 것이 조선왕조 실록. 자, 네 번째 보시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업무 관련 내용이 일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것이 승정원 일기. 그래서 우리는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요. 자, 우리 24번 문제로 갈게요.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상인이에요. 가는 왕실이나 관청의 물품을 공급하는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받았다. 판매하는 물품은 시기에 따라서 6가지에서 8가지인데 이것은 뭡니까? 시전상인이죠. 시전상인. 자, 시전상인이고 지금 내용에서 나와 있는 건 어떤 거죠? 육의전, 독점 판매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전상인들에게는 금 난정권이 있으니 특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그리고 시전상인은 관상이죠.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입니다. 자, 1번. 해상공국 설립을 요구하였다. 해상공국은요. 1883년 보부상들과 관계가 있다. 보부상을 보호해주는 관청을 해상공국. 자, 두 번째.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자, 시전상인들의 구한말의 단체지요. 정답. 자, 3번.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다. 외관이면 일본하고 무역한 상이니까 동래에 있는 동래상인. 줄여서 뭡니까? 내상. 그렇죠? 동래상. 자, 네 번째.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으니 송도상인 송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송상은 인삼, 그리고 유통업. 그렇죠? 중개무역. 자, 다섯 번째, 청문 후시에서 대청무역을 주도했다. 대부분이 위주의 만상 정도가 되겠죠? 대청무역.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25번. 자, 2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연피해서 골라봐라. 권례에 보관하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다 가져갔대요. 허적. 자, 허적이라고 하면 당시 이제 숙종 때죠. 숙종 때 남인의 대표. 그래서 남인의 영수,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허적입니다. 허적이 다 가져갔음을 듣고 임금이 놓아요. 권례에 쓰는 장막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안 했던 짓인데 이것이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시종에게 알아보게 하니 잔치에 참석한 서인은 몇 사람뿐이었고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등등하였다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은 남인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숙종 때 경신왕국이지요. 자, 남인이 너무 새가 크니까 숙종이 견제를 하기 시작하지요. 누구를 시킵니까? 서인들을 시켜요. 그래서 서인들이 이제 집권하게 되고 남인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남인들에게 허적의 아들이 복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무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몰락의 길을 가게 하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경신왕국인데 이 경신왕국은 몇 년입니까? 일단 1680년인데 이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숙종 때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에서 보면 숙종이 즉위했어요. 그 다음에 영조가 즉위했으니까 숙종, 다음에 경종, 다음에 누구예요? 영조잖아요? 그러면 숙종과 영조, 여기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연도를 알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